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복잡하게 얽힌 가격 차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막 선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어쩌면 저게 시장이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신호를 읽어내는 언어, 바로 기술적 분석의 세계로 한번 푹 빠져보시죠. 자, 이 화면 좀 보세요. 정말 복잡하죠? 이게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무작위적인 움직임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시장이 우리한테 뭔가 속삭이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시장의 언어를 한번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자,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가격의 움직임, 바로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질문이 뭐냐? 바로 언제 사고 팔 것인가? 타이밍의 문제죠. 이거랑은 좀 다르게 기본적 분석은 이 회사가 얼마나 튼튼하고 가치 있는가를 따져서 무엇을 살지 결정하는 거고요. 오늘은 저희 이 전자인 기술적 분석에만 딱 집중해 볼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과거의 차트를 보고 미래를 엿볼 수 있다는 걸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사실 그 비밀은요,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믿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 혹은 전제에 숨어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의 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머피가 딱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이게 핵심이에요. 첫째,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가격 안에는요, 세상의 모든 정보, 뉴스든 소문이든 기대감이든 전부 다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가격은 관성의 법칙처럼 한번 방향을 잡으면 웬만해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바로 추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왜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 탐욕과 공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니까요. 바로 이 세 가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차트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시장의 언어를 배워볼까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부터 시작하잖아요. 시장의 언어에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바로 캔들이라는 녀석이죠. 이 작은 막대기 하나하나에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캔들이라는 건 1시간, 하루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눈에 딱 보여주는 막대기예요. 여기에는 시작 가격, 가장 높았던 가격, 가장 낮았던 가격, 그리고 마지막 끝난 가격, 이 네 가지 정보가 압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 하나만 딱 보면요, 그 시간 동안 사려는 힘이랑 팔려는 힘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그 전쟁의 결과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해요. 일단 녹색 막대기, 이걸 우리가 양봉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시작한 가격보다 더 높은 데서 끝났다는 뜻이에요. 즉, 사려는 힘이 이긴 거죠. 기분 좋은 신호. 반대로 빨간색 막대기, 음봉은요, 시작가보다 더 낮은 데서 끝났다는 거니까 팔려는 힘이 이겼다는 좀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캔들 중에 아주 특별한 모양을 한 녀석이 있어요. 바로 도지라는 캔들입니다. 보시면 몸통이 거의 없이 십자가 모양처럼 생겼죠? 이게 뭐냐면 시작한 가격이랑 끝난 가격이 거의 똑같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사려낸 힘이랑 팔려는 힘이 진짜 멱살 잡고 싸우다가 결국 승부를 못 낸 겁니다. 팽팽한 줄다리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도지가 나타나면 지금 뭔가 큰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하고 긴장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도지 중에서도 특히나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두 녀석이 있습니다. 먼저 잠자리형 도지를 볼까요? 아래로 긴 꼬리가 있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팔려는 사람들이 가격을 저 밑바닥까지 확 끌어내렸는데 사려는 사람들이 어디를 하면서 엄청난 힘으로 다시 원위치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바닥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터졌다는 거니까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겠죠. 비석형 도지는 이름부터 좀 무섭죠? 이건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사려는 사람들이 가격을 저 위까지 쭉 끌어올렸는데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팔려는 사람들이 어림없지 하고는 그냥 머리채를 잡고 밑으로 확 내리꽂아버린 거예요. 상승의 힘이 완전히 꺾였다는 거니까 이제 하락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등이죠. 자, 좋습니다. 우리 이제 알파벳은 다 뗐어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 알파벳들을 모아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읽어야겠죠.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차트 전체를 하나의 큰 지도로 보고 가격이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전 무조건 추세라고 할 겁니다. 추세가 뭐냐면요, 그냥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위로 가고 있는지
아래로 가고 있는지 그 큰 물줄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상승 추세는 계단에 올라가듯이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하락 추세는 계단에 내려가듯이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을 말하는 거죠. 간단하죠? 자, 우리가 지금부터 그릴 이 가격 지도에는요, 아주 중요한 표시를 해두어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장애물 같은 건데요. 바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집단적으로 기억하는 어떤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가격만 가면 자꾸 막히던데? 혹은 저 가격 아래로는 잘 안 떨어지던데? 하는 일종의 심리적인 벽 같은 거죠. 좀 더 쉽게 말해서 지지선은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단단한 바닥 같은 거고요. 그 근처에만 오면 이때다 하고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구간이죠. 반대로 저항선은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꽉 막고 있는 천장 같은 겁니다. 그 근처만 가면 너무 비싸 하면서 팔려는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역할 바꾸기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이 단단한 천장을 꽝 하고 뚫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그 천장은 이제 아주 튼튼한 바닥으로 바뀌어버려요.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팁 하나. 이런 중요한 벽을 뚫을 때는 반드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힘이 실려야 진짜 돌파거든요.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기본적인 지도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만 보나요? 아니죠. 속도계도 보고 연료계지도 봐야죠. 지금부터 우리 트레이딩 대시보드에 아주 유용한 계기판 몇 개를 추가해서 지금 시장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계기판이 바로 이동평균선,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 20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쭉 이어서 만든 선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매일매일 자잘하게 오르내리는 가격의 잔물결은 싹 걸러내고 시장이라는 배가 진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물줄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일종의 나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침반을 다뤘으니 이번엔 속도계를 달아볼까요? 그게 바로 RSI,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이건 현재 가격 상승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보여주는 건데요. 보통 이 숫자가 70을 넘어가면 과매수,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과열됐어, 다들 너무 흥분했어 라는 경고등이고요. 반대로 30 밑으로 떨어지면 과매도, 즉 지금 너무 공포에 질려서 다들 내던지고 있어 라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기술적 분석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가격 차트는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는데 힘을 나타내는 RSI 지표는 오히려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다이버전스라는 현상인데요. 운전으로 치면 엑셀은 끝까지 밟고 있는데 차의 속도는 점점 줄어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곧 추세가 꺾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걸 전부 다 합쳐볼까요? 캔들이라는 알파벳, 지지와 저항이라는 지도, 그리고 이평선과 RSI라는 계기판까지. 이걸 가지고 실제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 레시피를 만드는지 한번 살짝 엿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전체적인 추세가 상승 추세여야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튼튼해 보이는 지지선을 찾아냅니다. 두 번째, 가격이 상승하다가 잠시 쉬면서 우리가 찾아놓은 그 지지선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 바로 그때 RSI 속도계를 딱 봤더니 30 아래, 즉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아, 사람들이 너무 겁먹고 파는구나 하는 신호죠. 네 번째, 그리고 바로 그 지지선 위에서 우리가 아까 배운 잠자리형 도지 같은 상승 반전형 캔들이 딱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모든 게 확인된 후에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 거래량이 빵 터져주는 거죠. 어떠세요? 그냥 막연하게 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확률 높은 자리를 찾는 것.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의 핵심입니다. 확률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임인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모든 도구들 분명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걸 미래를 100% 맞추는 마법의 수정구슬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기술적 분석은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일 확률이 더 높을까를 계산하고 그 유리한 확률에 돈을 거는 전략일 뿐이에요. 과거에 이랬다고 해서 미래에도 100%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명백한 한계를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분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들을 정말 현명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 몇 가지만은 꼭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첫째, 이건 100%가 아니라 확률 게임이라는 것. 둘째, 그렇기 때문에 틀릴 경우를 대비해서 손절 같은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 셋째, 하나의 지표만 맹신하지 말고 여러 신호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모든 움직임의 진짜 힘은 거래량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 그 알파벳과 문법을 배워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차트를 볼 땐 더 이상 그냥 의미 없는 선들의 움직임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 차트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실까요?